박서진의 행사비는 무명 시절보다 무려 200배 올랐습니다. 그가 직접 밝힌 과거 행사비는 한 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노랫값이라기보다 교통비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200배를 적용하면 현재 행사비는 단순 계산으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 이릅니다. 한 번 무대에 서는 대가가 과거 한 달 생활비를 넘어설 수 있는 수준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다만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박서진이 공개한 과거 금액과 이번 200배 상승 발언을 바탕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소속사가 모든 행사의 고정 단가를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이 발언이 나온 방송 날짜는 2026년 2월 20일입니다. 박서진은 MBN과 채널S의 전현무계획 시즌3에 출연해 전현무와 곽준빈을 만났습니다. 방송에서 전현무가 행사비가 얼마나 올랐느냐고 묻자 박서진은 무명 때보다 현재 200배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비수기에는 단가를 낮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즉, 모든 계절, 모든 지역, 모든 무대에서 똑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부분은 행사 횟수였습니다. 박서진은 가장 바쁠 때 하루에 5개에서 6개의 행사를 소화했고 이동 시간이 부족해 헬기를 탄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7월 31일 방송된 KBS 이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하루 최대 5개에서 7개까지 행사장을 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7시나 8시 마라톤 행사에서 장구를 치며 노래를 시작하고 낮에는 지역 축제로 이동하고 밤 행사까지 이어지면 하루 일정이 6개나 7개가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서진의 월 수입은 실제로 얼마일까요? 우선 행사비를 한 회 2천만 원으로 낮게 계산하고 한 달에 8번만 무대에 서도 행사 매출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12번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입니다. 한 회 4천만 원을 기준으로 12번을 진행하면 4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성수기에 한 달 20번의 행사를 소화하고 회당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매출은 4억 원에서 8억 원까지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박서진 개인의 순수한 월 수입이라고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행사비에는 소속사 정산, 세금 매니저와 스태프 인건비 차량, 이동비 장구와 음향 장비, 운송비, 의상비, 숙박비, 무대 준비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콘서트는 공연장 대관료와 제작비 밴드와 댄서 인건비 홍보비까지 들어갑니다. 따라서 한 달 행사 매출이 수억 원이라고 해도 실제 통장에 남는 금액은 그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박서진 역시 비수기에는 단가를 낮춘다고 밝혔기 때문에 가장 바쁜 날의 수입을 30일 동안 그대로 곱하는 방식도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박서진의 수입원은 지역 행사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송 출연료, 단독 콘서트와 합동 공연, 음원과 음반 판매, 팬미팅 광고와 협찬도 전체 수입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주말에는 콘서트, 주중에는 지역 행사, 평일에는 방송 녹화가 이어진다고 직접 설명한 만큼 월별 매출 구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어느 달에는 행사가 중심이고 어느 달에는 콘서트 티켓 매출과 방송 활동의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행사비 한 것만으로 연봉이나 총재산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200배라는 숫자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4년 방송에서는 품바 활동 시절과 비교해 행사비가 40배에서 50배 정도 올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 7월 방송에서는 무명 때보다 100배가량 올랐다고 했고 2026년 2월에는 200배라고 밝혔습니다. 방송 시점과 비교 기준이 완전히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박서진의 시장 가치가 빠르게 높아졌다는 흐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역가왕, 이 우승 이후 전국적인 인지도와 행사 수요가 더 커졌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박서진이 한 달에 정확히 몇 번 행사에 출연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월 수입을 계산할 때는 3가지 조건을 나눠봐야 합니다. 비수기에는 행사 횟수와 단가가 모두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보통 달에는 방송과 콘서트 때문에 지역 행사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축제가 몰리는 봄과 가을 성수기에는 짧은 기간에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행사 횟수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5개에서 7개를 뛰었다는 그의 발언은 가장 바빴던 시기를 설명한 것이지 매일 반복되는 평균 일정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면 실제 수입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결과가 나옵니다. 또 행사 계약은 가수의 노래 수공연 시간, 장구 퍼포먼스 포함 여부, 이동거리 숙박 필요 여부, 생방송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서진처럼 장구와 무대 장비를 함께 사용하는 가수는 일반적인 노래 2~3곡, 무대보다 준비 인력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공개된 행사비, 전부가 개인 소득으로 남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콘서트와 방송, 광고 수입이 행사비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연간 총 매출은 행사 추정액보다 더 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서진이 현재 트로트 시장에서 매우 높은 수익을 올리는 가수라는 사실은 여러 공개된 장면으로 확인됩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에 마련한 부모님의 새 집입니다. 이 집은 2025년 2월 15일 KBS 이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공개됐습니다. 건물은 3층 규모였고 삼천포 중심부에 자리했습니다. 병원과 경찰서, 마트, 카페가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박서진이 이 위치를 선택한 이유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살던 기존 집은 골목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구급차 접근이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의 생활 편의와 병원 접근성을 먼저 고려해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 집이 2024년 6월 준공 소식을 전한 뒤 2025년 2월 처음 본격적으로 공개됐다고 소개됐습니다. 정확한 매입가나 공사비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3층 건물을 가족에게 마련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달라진 경제력을 보여줬습니다. 집만 선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박서진은 아버지에게 약 5천만 원 상당의 배를 사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자기 배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고 과거에는 배를 빌려 타기도 했습니다. 박서진은 중고배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설명했지만 공개된 금액만 5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을 위한 가게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집과 배, 가게까지 이어진 지출을 보면 그가 번 돈을 단순히 화려한 소비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주거와 생업을 안정시키는 데 투입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박서진의 현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은 과거와의 차이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던 시기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탔다고 여러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바다로 나갔고 가수의 꿈을 품은 채 지역 무대를 찾아다녔습니다. 무명 시절에는 무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0만 원이나 20만 원을 받고 노래했습니다. 수익보다 얼굴을 알리는 일이 먼저였고 이동비를 빼면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 9일 방송된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박서진은 20살 무렵 서울에 올라와 옥탑방에서 생활했던 시절을 돌아봤습니다. 벽이 얇아 공용 옥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더 큰 시련은 방송국 관계자를 사칭한 사람에게 당한 사기였습니다. 상대는 방송 출연을 시켜주겠다며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박서진의 전 재산은 15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이라도 받아달라며 건넸지만 상대는 돈을 받은 뒤 사라졌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박서진은 살던 곳에서도 나와 반지하로 옮겨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150만 원을 잃고 반지하로 내려갔던 청년이 이제는 한번 행사비로 단순 계산상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가수가 됐습니다. 과거 최고 7개의 행사를 하루에 뛰었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전성기 성수기의 하루 매출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박서진의 몸값이 오른 이유를 단순히 운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장구 연주와 트로트를 결합해 장구의 신이라는 독자적인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가수와 한눈에 구별되는 무대가 있었고 지역 축제에서 관객의 반응을 끌어내는 능력도 강했습니다. 방송 노출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침마당과 여러 음악 프로그램 예능 출연을 통해 이름을 알렸고 2025년 2월 25일 MBN 현역가왕 이 결승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2대 현역가왕이라는 타이틀은 박서진의 인지도를 전국 단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결승전 최고 시청률은 15.1%로 보도됐고 우승 상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방송 콘서트 지역 행사에서 동시에 수요가 커지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팬덤의 구매력과 공연 동원력이 확인되면 행사 주최 측이 지급하는 출연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박서진의 총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등기, 예금 투자 자산 소속사 정산 내역이 모두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박서진의 재산이 수십억 원이다, 혹은 100억 원을 넘었다고 단정하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삼천포의 3층 집, 약 5천만 원 상당의 배 부모님 가게, 우승 상금 1억 원, 그리고 무명 시절보다 행사비가 200배 올랐다는 본인의 발언입니다. 결국 박서진의 월 수입을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수기와 행사 횟수에 따라 월 행사 매출은 수억 원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과 세금, 소속사 정산을 뺀 개인 순수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출연료 역시 행사 성격과 거리 무대 시간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교통비 수준으로 무대에 섰던 가수가 약 20년 가까운 노력 끝에 200배의 몸값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결과는 숫자보다 더 분명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좁은 골목에 오래된 집 대신 병원 가까운 3층 집이 생겼습니다. 빌려 타던 바에 대신 아버지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가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게도 마련됐습니다. 박서진의 놀라운 재산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 재산 150만 원을 잃고 반지하로 내려갔던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자신의 성공을 가족의 삶을 바꾸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